저희들이 왜 전국을 돌면서 이러한 지식 전달 계몽 운동을 하는지 취지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을 출발해서 전국을 돌면서 삭발 릴레이가 시작이 됐는데 제천에 와서 딱 엉켜버렸습니다. 제천에 삭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제천을 위해서, 아니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 무소불위 무미를 질주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자발적으로 삭발을 하겠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사실 삭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삭발을 해보시면 내가 왜 삭발을 통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해야 되는지 문재인 정권이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가슴이 알릴 겁니다. 자, 약 한 5분 내에 삭발을 하실 분들은 삭발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명이 나왔네요. 이야, 역시 제천에서 삭발자가 없어서 이 큰일 났구나 하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자,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단상으로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자,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 이분을 위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 먼저 앉지 마시고, 자, 이번 절을 잠깐만 주시고, 자,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바로 삭발을 하겠다고 지원하신 분입니다. 머리를 깎기 전에 본인의 소감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충북 제천에 살고 있는 김건수입니다. 제가 삭발하겠다 하는 이유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빨갱이 문재인 적국 긴 조국 새끼를 때려잡고 내 후손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우리 이제 살 만큼 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자유 위해 이 나라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자, 앉으시고요. 상당히 결기가 강하신 분입니다. 저는 충청인들의 그 마음이 충절의 고향이라 상당히 양순하신 줄 알았는데, 이분을 보니까 역시 의병의 도시 제천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삭발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8월 28일 서울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약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성분도 여러 분 있고 부부간에 깎는 이런 질풍경도 벌어졌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람이 전국으로 불어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머리를 깎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할 것 없이 지금 수천 명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서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셨건만, 문재인 정권 2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머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나라가 영원히 빨갱이 구덩이로 들어간 이 시급한 상황에 오늘 이렇게 선뜻 삭발을 하겠다고 응해주신 우리 제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음악 주세요. 자, 삭발식을 시작합니다. 저러다 말겠지. 설마다 2년 4개월을 보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가졌고 청와대를 비롯해서 곳곳에 암양하는 빨갱이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옷에 안양하는 빨갱이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곳 어디여 이 세상 떠나가는 곳 어디 매일 이모자를 이집질도 모르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젊은 아이들에게 빗덩어리를 쏟아진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안드는 삭발이 제천 시민 모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마지막 단계 대한민국의 낮은 연방제로 끌고 가려는 그 실수를 되어있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신가요? 시민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동반줄처럼 엮어서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이 상처받고 고통받지 않도록 꽁꽁 동요매겠습니다. 자, 이제 삭발식을 다 했습니다. 자, 음악 꺼주시고요. 자, 조금 아까 머리를 삭발하기 전에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예, 삭발을 하고 나면 기분이 조금 달라지는데, 자, 머리를 삭발하고 난 이후에 그 결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 게 제가 느끼기는 90%가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회주의가 대공포가 되지 않았지만 실질 이게 느낌이 저희 공산화 90%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손에게 공산당을 물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어떤 저는 10월 3일에 청와대 분명히 갑니다. 자유대한민국에 저 목숨 내놨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가보시면 거기에 가면 문재인 개새끼 탄핵이 좀 적어놨어요. 저 죽는 거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자유대한민국 지킵시다. 우리 후손을 위해 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자, 잠깐만 계시고요. 자, 이분이 뭐 욕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산주의가 돼가는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이 결기 한마디가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자, 오늘 이분을 응원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 머리를 깎은 분들이 아마 용기 전달 차원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우리 정국욱 선생님 오셨네. 잠시 단상 위로 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그때 대전에서 아마 삭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지역에서 혹시 오신 분 계시면은 단상으로 좀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알다시피 머리를 깎는다고 문재인이 퇴진하고 목숨 몇 명 버린다고 문재인이 퇴진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한결같은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행동과 말로 제대로 보여주면 그나마 결정을 하는데 좀 빠르지 않을까 해서 삭발민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국 선생님도 한 말씀 하세요. 제가 9월 8일 날 대전에서
삭발을 했고요. 그거에 용기를 얻어서 어제 서울에서 10월 3일 날 청와대 수구 결사대 예비 모임이 있었고 10월 3일 날 삭발 정신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다치고 여러분이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저희 삭발한 사람들이 앞장선다고 하는 그 증표로 오늘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오늘 우리 선생님을 내가 지원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이분들이 이 국민혁명위원회 관계자분들이 많이 힘드실까봐 제 마음속에는 풍창 노수 속에 이분들이 너무 힘들고 용기를 잃을까봐 이분들을 위해서 온 것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가까운 지역에서 행사가 있으면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서 10월 3일 날 청와대 진입해서 문재인이 매가지 끌고 내려오는 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죠? 자, 우리 저 오른쪽에 지금 까만 옷을 입고 계신 분은 직접 자비를 투자해서 지금 이 전국 투어를 이끌고 있는 뉴스타운의 손상현 회장이십니다. 충북 제천 애국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타운의 손상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8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21회차 정도 되는데 곳곳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문재인 퇴진 조국 사퇴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이 삭발식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1야당 대표 한교안 대표도 머리를 삭발하고 지금 뭐 성직자 각계각층에서 정치인들 비롯해서 삭발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뭐냐? 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가 총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결기를 삭발로 보여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문재인 정권 첫눈이 오기 전에 반드시 끄집어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충북 제천 애국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난 8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딱 한 달째 지금 전국에서 삭발일에 참여하신 분이 52분이 됩니다. 제가 바로 두 번째 삭발을 한 사회자 손상입니다. 한 달 만에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이 결기 식지 않으라고 제천 시민과 삭발을 한 저희들이 제천 시민께 인사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제천 시민들의 경례! 충수! 바로 우양우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나라가 문재인이가 나라를 이끌고 가든 김정은이가 이끌고 가든 개돼지가 이끌고 가든 나라만 잘 굴러가고 백성이 편안히만 살 수 있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가 지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잘 사는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이름을 모르고 사는 것이 행복한 국민입니다. 이름을 알기 시작한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패망을 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민족 패망했습니다. 이불만 뒤집어쓰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다가 6.25를 맞았습니다.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린 지금 수많은 대한민국의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정교조 교육에 물이 들어서 지금도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나무랄 시간도 지금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대한민국은 북한이 7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써먹었던 그 매뉴얼 그대로 기동전 6.25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수시로 남침을 통해서 그들은 기동전을 펼쳤습니다. 1차 기동전 성공을 통해서 2차 사상전을 시작합니다. 이 사상전이 젊은 학생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머릿속에 붉은 물을 주입시켰고
그 학생들이 자라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곳곳에 다 처박혔습니다. 마지막 진지전에 도달을 한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검찰, 법원, 경찰, 기무사, 심지어 언론의 노조,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더라도 빨갱이가 수두룩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 진지전이 성공으로 끝나면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낮은 연방제로 가서 문재인이 그래서 통일과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마치 통일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 착각의 끝이 결국은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걸 제대로 된 언론 어디 한 곳이라도 이걸 밝히지 못하고 이런 걸 밝히는 유튜버들이 나오면 바로 가짜뉴스로 매도해버립니다. 이런 걸 보다 못해서 언론사 출신들 그리고 학자들 그리고 다양한 특수권 출신들 20여 명의 뜻을 모아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우리 입으로 진실을 국민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계몽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삭발 또 이분이 또 앞에 본 삭발 안 하신 걸 보다가 야 이거 삭발 안 하면 평생 후회하겠다 싶어서 바로 또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계시다가 삭발을 지원했습니다. 자, 이분에게도 삭발 전 소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 장로교에 다니는 집사입니다. 일찍이 우리 문재인이 아마 들어서기 전부터 문재인이 되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신자를 누가 한 분을 나설 것을 굳게 믿어왔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처음부터 유튜브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저건 잠깐 좀 갖다 드렸습니다. 원전 파괴하면요 무엇이냐 하면은 중동 지방에는 석유가 나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납니다.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원전입니다. 이 원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100년 동안을 수입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00조라는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2,000조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4대강 파괴. 모르는 사람들은 그 좌파들이 하는 말이 물을 고아놓으면은 썩는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절대 썩질 않습니다. 옆으로 다 새고 빠지고 이래서 새질 않아, 썩질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냐 4대강을 그걸 파괴한다 해가지고 그걸 파괴하기 전에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물을 자, 지금 잠깐만요. 지금 삭발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자. 지금 이 마이크를 들고 갑자기 지금 연설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 삭발식 한 명 더 하겠습니다. 자, 이도 한 명 하고 한 명 하기도 처음입니다. 또. 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주세요.
머리를 깎는 중에 눈을 꼭 감으시면서 가슴 속에 아마 상당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머리 깎고 난 이후에 결기를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예, 아까 하다 많은 말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4대강을 파괴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해갖고 물을 뺐습니다. 물을 뺐으니까 주위에 농사꾼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예요. 그러고 법정까지 교통소송까지 했는데 하락을 몰아줬습니다. 이런데 물을 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한 일들을 문재인이가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문재인이 하는 이유는 뭐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약 50배를 못 산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망가져야 통일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가 지금 이 모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놔도 안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월 3일 날 우리 특공대가 있어요. 청와대 쳐들어가서 문재인을 끌어내는 그러한 특공대가 있는데 제가 10번째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혼자지만 다시 한번 제천심 있게 인사를 모르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충성, 우양우.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나 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기간은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나라를 말아먹는 것은 1년이면 족하다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 완전히 망가져서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거지 나라로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시아 전역 아니 서도까지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해도 그들은 그런 나라가 있느냐, 거지 나라에 돈 빌려주고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 것은 터부시했습니다. 국민이 이를 갈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머리를 깎아서 가발 공장으로 보내고 이모와 삼촌은 독일로 가서 탄광으로 간호사로 돈을 모아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돈 가지고도 도저히 안 돼서 내 형님은 70년 월남 전쟁으로 갑니다. 젊은 혈기 하나 믿고 월남에 가서 목숨 바쳐서 받아온 그 돈으로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면 대한민국 망가지고 지도자 한 명 잘 만나면 대한민국은 한간다라는 역사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던 나라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잘못 운영을 해서 지금 그들 민족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들이 일하지 않는 산디업종에 노가다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었건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약 2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래놓고도 지금 하는 얘기가 경제가 잘 돼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지금 오늘 이 광경을 보고 저 옆에 지나다니면서 이 뭐하는 짓이야 피식피식 이렇게 웃을지 모르겠으나 역사는 분명히 증명을 합니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를 비웃던 사람과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때 뭔가 좀 들어놓을 텐데 알고 당하는 자는 피해갈 수 있지만 모르고 당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 때문에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에게 진실만을 골라서 국민들에게 계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연사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호
이렇게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털어서 전국 투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유스톤의 손상인 애들을 먼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 제천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유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저희가 누차 얘기했지만 강행군 중입니다. 매일매일 한 2시간가량의 집회와 문화행사를 계속해서 연이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시는 손상대 대표님은 저희 친형님이신데 둘다목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국가가 부도가 나고 국가가 자살할 수 있는 더 쉽게 말하면 공산화 직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붉은 바다에 빠져서 공산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합법적인 공산화가 안 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일찍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의로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정의로움,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밤에도 이 충북 제천에 이 시장에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소수지만 충북 제천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것도 저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충북 애국 시민 여러분께, 제천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충북 제천은 자고로 우리나라 의병의 발원지입니다. 항일 일제시대에 충북 제천에서 의병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충북 제천은 청풍명월의 고향이지만 뿌리가 깊고 의로움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시작이 충북이 작게 시작하지만 이 제천에서 오늘 이 2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런 분들이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진짜 마지막 단계에서는 충북 제천에서 충북에서 가장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럴 겁니다. 역사는 속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건국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뭡니까? 그냥 백성입니다. 백성.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되면서 저희는 백성이 국민이 된 기적적인 건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백성이 당당한 국가의 주인이 되고 국가의 왕이 되는 주권 국가를 건국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했는데 이것을 독재라고 폄하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70년간 지금까지 소리 없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사법, 행정 곳곳이 모든 곳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 합법적으로 공산화를 선언하지 못했다는 것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이걸 이 어려운 속에서도 건국을 했습니다. 자, 공산주의가 좋으면은 당당하게 북한에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체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산업화 근대화 영웅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대한민국이 그 두 분의 발판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르신네들,
건국과 6.25와 월남 참전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하신 어르신들이 피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65년 죽음을 목숨을 걸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군사혁명을 감행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이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운에 서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앞으로만 가던 대한민국이, 미래로 향해 가던 대한민국이 좌파들의 남남 갈등을 통해서 뒤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네들이 내지진 것은 독재타도, 군사문화 군사타도, 독재타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말하는 민주화가 김대중 노무현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민주화는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조선인민민주주의였습니다. 그네들은 햇볕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피, 혈세를 북에 퍼주어서 그 돈으로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면서 그 인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핵과 미사일이 소량화, 경량화되면서 대한민국 곳곳이 저들의 타켓이 되고 최전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저네들은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조국을 통해서 합법적 공산화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불발할 시에는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해서 저네들이 핵과 미사일로 선제 타격하는 것까지 막아놨습니다. 꼼짝없습니다. 잘못하면 자고 났더니 문재인이 여러분 전쟁이 좋습니까? 평화가 좋습니까? 우리 평화 통일합시다 하면서 저는 북한에 항복할까봐 겁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애국 시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조국이처럼 멀쩡하게 생긴 놈들이 제 주변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학벌도 좋고 돈도 있는 놈 중에 소위 말하는 강남 좌파라는 놈들. 여러분 제 처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라에 애국하는 카톡 메시지를 보냈더니 보내지 말라고 욕을 합니다. 이거 뭡니까? 오염된 좌파입니다. 뿌리가 깊은 토착, 간첩 여러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랄 겁니다. 어떤 좌와우가 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 현상을 체험할 겁니다. 지금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으로 강제 임명하는 거고 강행을 하는 거는 저희도 그것을 미리 꿰뚫어 봤습니다. 저는 2014년에 벌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예측하고 청와대에 여러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참모들을 위해서 그 정보가 차단됐습니다. 자, 저네들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자기네 뜻이 아닙니다. 북에서 지령이 떨어지고 지하당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감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도 감행됐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도 임명되고 지금 문재인은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켜서 통째로 먹으려는 세력들의 업무와 전술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신병이 아니고서는 그 모진, 더러운, 추한, 미선, 더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본인 사고가 아니고 본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조국이가 그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직 사퇴할 의사 없나 그랬더니 자기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웃기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법무부 장관인 조국이가 담당 검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자기 부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압수수색 영장 진행을 좀 살살 해달라고. 여러분 조국이는 오로지 자기 가게밖에 모릅니다. 그런 놈이 자기가 무슨 평화주의자, 선이냐 정의냐 모든 가머니설로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종북 좌파다, 주사파들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임종석, 조국 등등의 우리 386 주사파들은 80년대 대학생 때 입으로 그때는 화염병과 축창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우리 경찰들을 공격하고 우리 공권력을 농락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했던 자들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힘이 없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지금까지 그네들은 엄청난 힘을 키웠습니다. 2번씩이나 대통령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걸 갖췄습니다. 그 80년대 축창을 들고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졌던 멤버들이 이제는 입법, 사법, 행정, 청와대 각계의 각층에서 권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네들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없으니 이네들은 전혀 두려움도 없이 못할 것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한미동맹마저도 조롱하면서 중국과 함께 중국 연방 공산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미국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금 지탱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버텼던 것은 한미동맹입니다. 쟤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평화, 종전선언, 그런 뭡니까?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만 철수되면 대한민국은 지네들이 지금 판을 다 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하는 진지를 구축하고 또 세포 조직을 만들어서 곳곳에 침대에서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네들이 북한에서 지령이 떨어지면 동시다발로 내전을 일으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을 곳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국가 국민보다 완전히 직업 범법쟁이 직장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인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켜야 되는데 공급쟁이로 변했습니다. 웬만한 높은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은 정치권에 줄을 대거나 나름대로 로비를 해서 한 자리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 있는 그런 경찰들은 없겠지만 조심하십시오. 혹시 출세하려고 정치권에 줄 서도 특히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줄 섰다가는 종부, 여적죄의 공범이 돼서 여러분도 함께 공범으로 사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경고해 드립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한미동맹만 굳건하고 주한미군만 있다면은 저희는 이 전쟁에서 백전백승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다니는 겁니다. 내년 총선 가서 이기면 되지, 쟤네들을 쓸어내면 되지. 제가 볼 때는 시간도 없습니다. 왜? 지금 태극기 집회 4분 오열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빠, 나는 한국당, 나는 뭐 공화당, 나는 뭐 황빠, 족빠 막 다 누구누구로 찢어져 있어요. 왜? 서로 편 만들어서 세계 만들려고. 이거 여러분 좌파들의 빨갱이들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좌파들은 득표, 자기네들이 권력을 가지고 위해서는 동성애도 좋고 뭐 오만 거 다 좋습니다. 표만 됐다면 나라에 망가지든 말든 이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쟤네들은 벌써 사전선거를 통해서 불법적인 선거를 해봤지 않습니까? 100번 쟤네들이 다 가져갑니다. 여론조작, 언론 다 장악됐습니다. 유일하게 인터넷, SNS와 유튜브 정도인데 이거 보는 사람이 저는 한 100만 보는데 여기서도 자유우파는 4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본다고 봅니다. 우리 유권자가 얼마냐? 5천만 중에 4천만이 넘습니다. 4,270만 정도 됩니다. 작년 통계로. 여러분 너무나 잠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충청도 쪽은 많이 점잖으셔 그런지 내색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좀 늦으십니다. 반응하는 게. 서울에는 지금 이 분노 수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야단 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문재인을 욕을 하면 택시 아저씨가 택시비를 받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택시 타고 문재인을 칭찬하면 택시기사가 브레이크 밟고 내리라 한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식 들어봤습니까? 예, 그만큼 민심이
입안돼 있고 살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쟤네들은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자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쟤네들이 득세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부터 모두 바꿔놨습니다. 제주 4.4, 여순 반란, 강주 5.18, 마지막 남은 게 6.25 전쟁을 합법적인 여러분들을 미제 식민지에서 해방시킨 해방전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게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서 이 진실을 알리고 소수라도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저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저런 거짓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발 붙일 수 없다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총칼로 쟤네들을 제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법으로 하더라도 쟤네들은 또 핑계를 대서 또 빨갱이 판검사 통해서 또 바꿉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깨어나서 학습을 통하고 쟤네들은 사상무장을 통해서 이념무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다 깨어나서 그네들을 대한민국에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책피를 주고 손가락질을 하면은 그네들이 설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국민계몽이 어느 것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충북 제천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희 국민계몽에 그리고 우리 국민혁명, 헌법이 보장한 마지막 국민저항권, 저는 국민혁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를 먹고 살기는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고민을 하셨대요. 백성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는 건 해결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머리를 비워놨다. 정신을. 이 비어있는 정신을 붉은 물이 북한의 사상과 이념들이 가짜 평화 민주주의 이런 색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답니다. 전애들이 말했던 민주화는 오로지 조카 통일을 위한 가짜 민주였다는 것을 이 판을 완전히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1야당도 지금 야당 정치인들도 무조건 쟤네들이 짜놓은 민주화의 프레임 안에서 싸웁니다. 이 전쟁하면 100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쟤네들의 빨갱이고 좌파고 적화 세력이고 문제가 있는 거 아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쟤네들이 융단폭격을 하고 언론을 동원해서 왕따를 시키고 완전히 매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곳곳에 좀 다녀보니까 저희 이 국민계몽이 많은 사람들한테 계몽을 통해서 이슈가 되면서 이 동네에서 한 도시에서 드디어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하자 애국 국민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제 하나하나 세력화 하나로 뭉치면서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문재인 퇴진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기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중하고 우리끼리 갑시다. 냅두고. 자, 언젠가는 지금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저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군에 가서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다 목함질에 다리를 잃어도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해도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한때 북한을 위해서 조선인민군에 봉사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유공자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 스스로 자유를 수호할 의지를 갖고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면 잠자고 있던 봉급쟁이 군인들도 본인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는 순간 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을 거면 좌파와 싸우다 국군의 사명, 국군의 목적을 위해서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국군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깨어있는 국민들이 혁명을 부르짖으면서 일어나고 우리의 뒤를 위해서 우리의 깨어있는 군인들이 우리를 받쳐주고 또 그 뒤에 한미동맹의 유엔군들이 우리를 받쳐준다면 북한은 물론이요 중국까지 붕괴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전쟁만 남았다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이가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우리 국민한테 당당하게 내전을 선포한 겁니다. 왜 전쟁이냐? 정치라는 것은 타협이 필요한데 지금 문재인이 하는 꼴을 보면 타협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쟤네들이 드디어 전쟁을 시작했구나. 큰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다니면서 5천만 국민의 불침범임을 선언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충북 제천까지 왔습니다. 의병의 도시, 의병의 발원지 충북이여 깨어나서 자유대한민국을 함께 수호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만 믿고 저희는 전국을 계속해서 10월 4일 5일에는 전주와 전라도 강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물러나는 퇴진하는 그리고 형장의 요적죄로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설 것을 오늘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흔드세요, 흔드세요. 자, 여기 보시면 화면에 내가 잘 흔드는지 안 흔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 제천 시민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연사 한 번 한 번 나오실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나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가 각성을 해야 될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기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제시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조리 설마 이러다가 나라가 개판이 됐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19세 유관순 누나가 목숨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세상은 결국은 누군가는 목숨을 바친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덕으로 나라가 다시 부흥을 하고 그 부흥에 빠져서 자유를 마음껏 마시고 살다 보니까 또다시 잊어버렸던 설마병이 2019년에 대한민국에 도래한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에 그래도 수많은 지성인과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나서서 이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느라 전국을 돌면서 국민개몽을 운동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모조리 입을 닫았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빼고요. 왜? 이정근 들어서서 그냥 빼어든 칼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빼들고 모조리 내 말을 안 들으면 감옥에 보내겠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정권의 관료들을 모조리 감옥에 보내고 그것도 못해서 저까지 감옥에 보내서 1년 넘는 세월을 감옥살이를 하게 만든 정권이 바로 좌파 정권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진짜 망해서 거지로 살아봐야 그때 가서 후회한들 뭐하겠습니까? 기존까지는 국민이 어리해서 국민들이 무지해서 국민들이 몰라서 나라를 빼앗겨서 수많은 국민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했지만 이제는 명색이 AI 시대 아닙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다면 망하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제천의 연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대한민국 수호대의 우리 이종석 대표를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대한민국 소대 이동호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본 경험이 많이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천천히 설명을 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저희가 자유대한민국 수호대라고 하는데 오직 국민 주권에 대해서만 저희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 앞서 여기 오늘 여기 와주신 뉴스타운의 손상일 회장님과 손상대 대표님께 국민 계몽을 위해서 이렇게 행사도 해주시고 자리 마련해 주신 부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같이 해주시는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그 문재인을 왜 내려와야 되냐, 문재인을 왜 끌어내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은 국민 주권에 의해서 국민이 뽑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당연히 끌어내려줘야 됩니다. 그럼 왜 부정선거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이후 사전투표제가 실행이 됐는데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투표와 달리 아무나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들어가서 제시를 하면은 투표용지를 줍니다. 만 19세 이상 상관없습니다. 물론 나이는 잘리지만 유권자가 아닌 투표권이 박탈당한 사람도 들어가서 달라고 하면 투표용지를 줍니다. 사전투표제는 헌법을 무너뜨리고 또한 공직선거법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법은 헌법이고 헌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느 법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4대 원칙이 있습니다. 투표의 4대 원칙은 직접 선거, 직접, 평등, 보통, 비밀 4가지인데 이 4가지를 모두 다 어기면 물론 공직선거법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에서 5구 대선 부정선거를 검색해 보시면 아는데 제가 가장 큰 부정이라는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전투표는 선거가 끝난 후에 모든 투표는 국민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확인이. 누가 얼마나 몇 명이 투표를 했고 어떻게 투표했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사전투표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선거 투표율이 마감과 동시에 사전투표로 참여한 모든 데이터를 지체 없이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부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4항에 보시면 거소투표자에 한해서 프린터 용지를 인쇄가 아니라 현장에서 프린터기로 발급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소투표자는 내가 내 힘으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즉 집에 중환으로 병환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1급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소투표자인데 사전투표는 저희가 치는 사전투표는 유권자라고 가면은 전부 다 표를 줬습니다. 사전투표는 제도 자체가 부정입니다. 증거는 제도 자체가 증거고 증인은 사전투표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유권자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기 탄핵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냐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국민 주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죄를 안 지셨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저희가 국민 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저희를 위해서 모든 정책들을 펴냈는데 이 부정선거 기회는 북이 있습니다. 북. 문재인이
오직 한 가지, 걔는 오직 북한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건 걔네가 만든 부정선거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2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오면서 딱 한 가지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가난 극복입니다. 가난 극복. 그 가난 극복의 주역은 여기 앞에 계신 모든 제천 시민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이제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모든 어른들이 주인이시고, 반면에 북한은 딱 한 가지 목표, 70년간 한반도 적화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걔네들이 한반도 적화를 위해서 미사일만 쏜 게 아니라 1970년대 김일성 장학금으로 들어간 지금 현 판검사들, 그리고 모든 언론, 모든 중요 요직에 있는 얘네가 다 간첩입니다. 간첩. 부정선거, 사전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국민을 속여서 그들이 원하는, 간첩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입된 게 사전투표제고, 그렇게 걔네들의 목적은 이미 완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총선을 통해서 헌법만 바꾸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국민이 깨어서 내가 주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국민 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을 현 정치인들이 국민을 능멸하고 조롱하고 선거권에 대해서 무참히 밟아버린 사건을 우리의 시선으로, 국민 주권으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하고 구호 한번 외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라 3번 해주시면 됩니다.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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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제천대를 모두 마치고요. 이 시간까지 남으셔서 저희들 질서를 잘 행사를 치르도록 도와주신 제천경찰서 관계자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주변 상가 대표자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에도 불구하시고 고조히 참아주시고, 또 오늘 이 행사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서 멋진 영상을 통해서 800만 해외 국민 3천만 애국 시민들에게 영상을 보내주신 유튜브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제천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해주신 제천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끝까지 문재인 퇴진 국민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